한국의 기술력, 믿을 수가 없어. 한국은 동양에 있는 후진국 아니었나? 중국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엔지니어 리 웨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여러 번 깜빡이고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지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뉴스는 여전히 선명하게 눈앞에 있었죠. 한국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놀라운 신형 배터리를 발표했대요. 테슬라의 최고 배터리보다 30% 더 강력하고 충전 속도는 2배 빠르며 수명도 40% 더 길다고 했어요. 제 이름은 리 웨이예요. 저는 테슬라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엔지니어예요. 제 일은 우리 배터리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미국 최고의 학교인 MIT와 스탠퍼드를 나왔어요. 항상 제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회사가 우리를 한참 앞서가고 있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마치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주위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테슬라는 최고여야 했어요. 우리가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회사가 우리를 이긴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 한국 배터리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 동료를 볼 때마다 그들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들만이 가진 어떤 비밀이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해내는 걸까요?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좌절감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죠. 만약 테슬라가 따라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최고의 전기차 회사라는 위치를 잃게 된다면?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잠을 못 자는 김에 차라리 뭔가를 배우자 싶었죠.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배터리에 관한 것만 찾아보려 했지만 곧 한국이 발명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작된 배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것보다 2배 빨리 완성된다는 글을 읽었어요. 한국의 컴퓨터 칩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놀라웠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걸 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은 미국의 많은 주보다도 작은 나라지만 그들은 훨씬 큰 나라들을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 밤새 글을 읽었단 걸 깨달았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말똥말똥했어요. 밤을 시작할 때는 좌절감과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감탄과 호기심이 섞인 그런 느낌이었죠.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해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뛰어나게 된 건지.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결심했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배우기로요.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게 된다면 테슬라가 따라잡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게 바로 제가 기술, 혁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혁신에 대해 알게 된 후 몇 주 동안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해낸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퇴근 후 매일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정보를 찾아봤어요. 과학 논문, 뉴스 기사, 산업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죠. 알아갈수록 놀라움이 커져만 갔어요. 한국은 단순히 배터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였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한국 조선업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이 중국 조선소보다 절반의 시간 만에 거대한 배를 건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만든 배가 더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또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어요. 저는 항상 중국이 물건을 만드는데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작은 한국이 우리를 이기고 있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1.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2. 한국의 노동자들은 매우 잘 교육받았다. 3. 한국 문화는 열심히 일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중시한다. 4.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좌절감도 들고 약간의 질투심도 느꼈지만 이제는 그저 궁금했어요. 이 놀라운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려 봤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한국인 동료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본 새로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기술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배울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날 밤 과학 논문 대신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언급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선택했죠.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게 얼마나 현대적이고 세련된지 놀랐어요. 드라마 속 서울은 제가 본 어떤 미국 도시와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건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야기 자체도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등장인물들이 현실적이고 공감되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5편을 연속으로 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드라마에 푹 빠졌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조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병행했어요. 더 많은 드라마를 보고 K-파프도 듣고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알아갈수록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한데 묶어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테슬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국의 경쟁사에 대해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걸 그냥 다 따라할 뿐이야. 거기엔 진정한 혁신이 없어.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목이 막힐 뻔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변호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무지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논쟁 대신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강국이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항공편 옵션을 스크롤하면서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어도 못했고요. 하지만 이 여행이 제 경력, 세계에 대한 이해, 어쩌면 제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3주 후면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쿵쾅거렸어요. 엄마와 중국 기자들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반짝이는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것이 매우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저기 있는 영어 표지 덕분에 입국 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조직적인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공항에서 본 것처럼 밀치고 다투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제 짐이 드디어 나왔을 때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제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주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정말 감동했어요. 밖에 나가니 상쾌한 가을 공기가 폐 속으로 가득 찼어요. 거리 양쪽에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붉고 황금빛의 잎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타니 얼마나 깨끗한지 감탄이 나왔어요. 운전기사님은 심지어 흰 장갑까지 끼고 계셨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도심으로 향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호텔은 번화한 명동 지역에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마치 축제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거리의 음식 가판대에서 풍겨오는 입맛 돋우는 냄새들이 코를 자극했어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하루의 모험에 완전히 압도당한 느낌이었어요. TV를 켜니 여러 개의 영어 채널이 나와서 놀랐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한 K-팝 뮤직비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독성 있는 비트와 완벽한 안무가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래서 이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게 생각났어요. 저녁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미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밤이 되니 거리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상점 창문마다 최신 패션과 뷰티 제품들이 반짝였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로맨스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사진이 메뉴에 있는 아늑해 보이는 식당을 골랐어요.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는 저를 참을성 있게 도와줬어요. 곧 제 테이블엔 다채로운 반찬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메인 요리는 뜨거운 돌솥 비빔밥이었어요. 모든 재료를 섞으면서 다양한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걸 음미했어요.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배부르고 행복한 상태로 동네를 거닐며 풍경과 소리를 즐겼어요. 작은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만났어요. 달빛 아래 그들의 우아한 동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학생들이 24시간 카페에서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통과 진보,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방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첫인상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웃으셨어요. 내가 한국이 특별하다고 했잖니. 진짜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더 놀랄걸. 엄마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날 밤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하루 만에 한국이 제 기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 다채롭고 복잡한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탐험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호텔 조식 뷔페를 먹으며 서양식과 한국식이 잘 어우러진 메뉴에 감탄했어요. 커피는 진하고 김치는 매콤해서 아침부터 활력을 주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거대한 정문에 다가가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건물에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들과 조각들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무료 영어 투어에 참여해서 한국 왕실의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알록달록한 수문장 교대식을 볼 수 있었어요. 수문장들의 화려한 의상과 정확한 동작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과 영상을 멈출 수 없이 찍었어요. 궁을 둘러본 후 매력적인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어요. 마당을 엿보고 곡선이 아름다운 기와 지붕을 감상했어요. 현대 도시 한가운데에서 옛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점심으로는 현지인들로 가득 찬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것을 가리켰더니
진한 국물이 일품인 설렁탕이 나왔어요. 찬바람 부는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더 먹으라며 계속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배가 잔뜩 불러서 나올 때는 그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어요. 오후에는 활기 넘치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어요.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깜짝 놀랐어요. 양말부터 산낙지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미로 같은 골목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귀로, 코로 모든 것을 느꼈어요. 길거리 음식 장수들이 호객행위를 하며 음식을 권했어요. 저도 귀여운 양말 한 켤레와 기념으로 젓가락을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해가 지자 트렌디한 홍대 지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에너지가 감염될 정도였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음악과 춤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수공예품과 빈티지 옷을 파는 독특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저녁으로는 모험심을 발휘해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웨이터가 제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육즙이 가득한 소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았고 다양한 반찬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모든 것을 시원한 한국 맥주로 마무리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늑한 카페를 찾아 라떼를 마셨어요. 주위에선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학생들은 책에 파묻혀 있었어요. 카페의 플레이리스트는 한국 노래와 영어 노래가 섞여 있었어요.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제가 본 것들과 경험한 것들로 가득 찼어요. 단 이틀 만에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풍부한 역사,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문화까지 내일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이 여행은 제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 후 컨퍼런스가 열린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끔찍한 치통에 눈을 떴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침 발표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한국인 주최자 중 한 명인 수진 씨에게 다가가서 문제를 설명했어요. 수진 씨는 재빨리 전화를 걸더니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지금 바로 치과 예약 잡아드렸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고향에서는 급한 상황에서도 치과 예약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를 따라 컨퍼런스 센터를 나와서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걷게 되었죠. 몇 분 지나지 않아 현대적인 치과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기다림도 없이 바로 저를 받아줬어요. 치과 의사인 김 박사님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 일을 빠르게 살펴보셨어요. 문제가 보이네요. 김 박사님이 큰 화면에 비친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심한 감염이 있어서 지금 바로 신경치료를 해야 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경치료가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낯선 나라에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김 박사님과 그의 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신중하게 일했어요. 그들은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어요. 1시간 남짓이 지나자 치료가 끝났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지만 통증은 사라졌어요. 김 박사님은 진통제와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세요. 예약 필요 없어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산서를 걱정했어요.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가 너무 비싸서 응급치료는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총 비용은 제가 미국에서 정기검진 때 지불하는 금액보다 적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접수원이 대부분의 비용이 한국의 건강보험으로 커버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진 씨와 함께 컨퍼런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응급치료를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겪었던 비슷한 상황들이 떠올랐어요. 마이너스 긴 대기시간, 엄청난 비용, 복잡한 서류 작업까지. 항상 이렇게 진행되나요? 제가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의료 서비스가 빠르고 저렴하고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남은 시간을 멍하게 보냈어요. 발표에 반쯤 귀를 기울이며 제 경험을 계속 곱씹었어요. 저를 감동시킨 것은 단지 기술이나 의사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 전체 시스템이었어요. 마이너스 속도,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까지요. 저는 한국이 배터리 기술과 다른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한 이유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단지 경쟁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모델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그동안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컨퍼런스, 치과, 효율적인 도시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제가 익숙한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한국의 의료 시스템, 기술 부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감명받았어요. 인구가 많은 중국보다도 작은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테슬라에 있는 제 동료들, 우리가 직면한 배터리 기술 개발의 도전 과제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한국의 혁신과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드디어 통증 없는 상태로 잠이 들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컨퍼런스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저에게 진보와 혁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에 어떤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컨퍼런스는 끝났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전까지 서울에서 하루가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사한 대학 시절 친구 장민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인 강남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강남은 높은 빌딩과 고급 상점들로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식당에 일찍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거리들은 깨끗하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밝은 간판들이 밤거리를 환히 비추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어딘가 더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의 중심지처럼 느껴졌어요. 몇 분 후 장민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포옹했고 저는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지 눈치챘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한 후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솔직히 내가 한국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어. 너도 나처럼 미국에 남을 줄 알았거든. 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있었지만 한국을 선택했어. 처음에는 일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상상도 안 돼. 우리는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면서 장민은 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도 존중받는다고 했어요.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 설명했고, 제가 급히 치과에 갔을 때 경험했던 훌륭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하지만 나를 여기 붙잡아두는 진짜 이유는 에너지야. 장민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모두가 항상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 큰 기술 회사들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들조차도 더 잘하고 더 빨리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빠져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 조금은 느꼈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실감이 났어요. 그러다 장민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 지금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저는 깜짝 놀라 음식을 거의 목에 걸릴 뻔했어요. 진짜?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근데 왜? 우리 중국인이잖아. 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여기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중요한 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걸 깨달았어. 그는 한국 시민이 되면 좋은 점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투표할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도 이곳에서의 소속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 장민이 인정했어요. 도전도 있고 가끔은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 하지만 여기 오래 있을수록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강남의 밝고 번화한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를 위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했어요. 그는 항상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미국에서 찾은 기회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가 다른 선택지를 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제한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걸으면서 밤의 도시를 즐겼어요.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야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따뜻한 저녁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살아있고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야? 제가 거리 공연을 구경하며 장밍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물론 가족이지. 그리고 여기선 구할 수 없는 몇 가지 음식들. 하지만 솔직히 그 외에는 별로 없어. 한국이 이제 내 집이 되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쉽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어? 제가 물었어요. 장밍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생각 없어. 여기서 내 삶을 만들어 왔어. 내 커리어도 친구들도 여기 있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믿어. 그 일부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서도 장민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배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생각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 채로 떠나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주변의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았어요.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깨끗한 거리, 안전한 느낌,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궁금해졌어요. 이곳에서 내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아직 탐험할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 눈을 열어줬어요. 처음엔 한국 회사가 어떻게 테슬라를 이겨서 배터리를 만드는지 알아내기 위해 왔지만 이제 그 한 가지 질문이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택시는 분주한 아침 교통 속을 지나갔고 저는 창밖을 보며 제가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응급치과 치료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었는지, 버스와 지하철이 얼마나 매끄럽고 신속하게 운영되는지 생각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그 흥분도 떠올렸어요. 도시 전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 장민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한 집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가 그렇게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던 걸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미국에서의 삶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서운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두주자로 보였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은 배터리 제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렸어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배우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더 머물러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상사는 바로 승낙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머물러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바꿨어요.
공항 대신 택시 기사에게 다시 도시로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설렜어요. 다음 주 동안 저는 가능한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삼성과 LG의 연구센터를 둘러봤고 거대한 현대조선소를 견학했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자신만의 기술 회사를 시작하는 젊은이들과도 만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같은 것들을 봤어요. 효율성,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항상 더 잘하려는 강한 열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점점 더 호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오래된 전통과 현대 생활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동체와 타인 돕기에 관심을 가졌고 모두가 자신과 나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휴가로 보낸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테슬라로 돌아갈 때 제가 달라졌음을 알았어요. 배터리에 대한 답을 찾으러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진보와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게 되었고 한 나라 전체가 최선을 다해 협력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다시 장민과 만났어요.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참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장민에게 말했어요. 내가 왜 여기에 남기로 했는지, 왜 시민이 되려 하는지. 이곳은 정말 특별해. 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도 정확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강을 바라봤어요. 테슬라로 돌아가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진보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말이야. 잠시 멈추고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 언젠가는 나도 너처럼 한국 시민이 될지도 몰라. 다음 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설렘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가져가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배울 의지가 있으며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이번이 끝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시작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엄청난 자산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